오늘 얘기는 배달 얘기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. 이제 처음에 17년 전에는 이제 배달이 그때 뭐 이제 책자 광고로 해가지고 배달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었어요. 족발은 배달해서 먹는 메뉴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았었고,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음식 배달되는 메뉴가 사실 많지는 않았거든요. 배달 앱 나오면서 뭐 배달의 민족 뭐 여러 가지 나왔죠. 플랫폼 회사들로 다 이제 광고가 넘어가고, 책자 광고라는 거는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. 꽤 오래됐죠. 책자 광고, 그리고 전단지 광고, 그런 게 이제 다 사라지면서 플랫폼에서 핸드폰으로 뭐 주문하고 그런 시대가 열렸던 거잖아요. 그게 이제 코로나 전이었고, 정점을 찍었던 게 이제 코로나 때였는데, 배달이. 그래서 그때 뭐 배달 기사분들이 그때 1,000만 원씩 벌고 뭐 그러셨던 분들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. 배달 기사 했었던 분들도 호황이었고, 배달 시장 자체도 활성화돼 있었거든요. 배달하시는 분들, 배달 전문 매장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배달 전문으로 조리해서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고, 배달 안 하던 가게들도 배달 시작하고, 그게 이제 나중에는 커피, 빵,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안 되는 게 사실 없을 정도로 다 배달이 되잖아요. 코로나 때 사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, 코로나가 끝나도 배달 그리고 온라인 이 시장은 이제 앞으로 영원할 거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어요. 그 코로나가 끝나고서도 사실 배달 쪽으로 오픈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, 어느 날 갑자기 배달 시장이 급격하게 진짜 무너졌거든요. 저희도 배달 주말에는 7, 80 하고, 많을 때는 100만 원 넘게도 배달만 매출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7, 80%가 배달 매출은 사실 날라갔어요. 어느 순간 그렇게 돼 버리니까 저희도 이제 그게 한 2년 전에 왔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그 배달, 저희 같은, 그러니까 다른 뭐 매장들은 조금씩 틀릴 수 있겠지만 저희 매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년 전에 그런 게 왔죠. 메뉴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분산돼서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족발을 대체할 만한 어떤 그런 메뉴들이 많아진 거죠. 배달 매출이 빠지면서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게, 홀 손님들을 더 끌어올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공부도 하고 좀 많이 바꿨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몬스터 비빔족으로 이제 바꿨던 게, 이 자리에서 이제 족발집을 17년 동안 하면서 원래는 이제 한상궁 왕족발 보쌈으로 이제 하다가, 제가 4년 전에 몬스터 비빔족으로 상호명을 변경을 했거든요. 배달 시장이 앞으로 갑자기 더 늘어나고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요. 지금 좀 외식 문화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. 제가 봤을 땐. 그러니까 저희도, 저희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, 제가 하는 족발을 판매하는 사람도, 와, 이게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, 기준점도 사실 잘 모르겠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지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. 배달이 많이 죽었는데 그쪽으로 계속 파고들어서 광고 쪽으로 광고비를 계속 낸다고 한들, 크는 속도나 아니면 성장 폭이나 속도나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. 오히려 홀에서 드시는 손님들은 이벤트나 광고 같은 게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 지금은 좀 먹힌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마케팅이나 어떤 초점을 배달보다는 사실 홀 손님들 위주로 좀 맞추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어서 좀 배달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덜 나올 수도 있겠죠. 아무래도 신경 쓰는 부분이 매출이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. 배달 매출은 조금 워낙에 많이 줄다 보니까 포기한 부분도 좀 많아요. 그래도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건 맞아요.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고, 외식 문화 자체가 막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 나가야 돼? 저희 같이 이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방향성을 잡기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. 차라리 처음 시작하면 지금 시장 상황 같은 거를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. 1년, 2년 이 정도 데이터,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면은 오히려 그 방향에 맞춰서 오픈을 하면은
대응하기가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, 메뉴 선정이나 어떻게 마케팅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,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해오던 영업 방식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이게 변화가, 왜냐하면 기존 고객들이 있는데 뭔가를 바꿔서 이렇게 하기도 되게 쉽지가 않고,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떤 기존에 해오던 지점에서 이걸 또 어떻게 방향을 틀어서 이게 하는 것 자체가 막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변화가 있다는 거는 되게 확실해요.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방향을 잡고 기준을 잡아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죠. 뭐 기존에 해왔던 거를 다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메뉴나 소비 성향 이런 것도 이제 족발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본인들만의 어떤 메뉴가 있을 거고 거기에 맞는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기준점을 찾아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기존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폐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, 분위기라든지 뭐 상권도 갑자기 막 지금 막 변하고, 그러니까 야간에 늦게까지 장사하던 그런 업종들이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. 저 늦게까지 영업하신 모든 사장님들 기운 내시고요. 저는 오늘도 존버합니다. 감사합니다.